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FOMC 전에 마지막으로 연준이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도 나왔고요. 개별 기업 이슈 그리고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나스닥은 홀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물지수 기준 2만 선을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지수들도 약하지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 한 주 사실상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자 항상 우리가 맨 마지막 이 방송 시간에서 제가 일단 나스닥 앞으로의 이제 좀 다음 주 흐름이나 내용 자체 이제 좀 체크를 드렸을 때 사실상 지속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겹긴 하지만서도 이번 한 주 역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 내용 자체에서는 지금 일단 벗어나지 않고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아직이에요.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더 담아둘 수 있다지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다 즐거울 수는 없다. 사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지수를 이끄는 내용 자체 주체를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 M7 위주의 종목들에서 강한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나왔을 때, 수급이 나와줬었을 때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고 비대칭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로 지수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섹터는 다 떨어지는데 특정 어떠한 종목들 위주로 강한 수급 자체가 쏠리면서 올라와줬었던 미증시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위태위태하고 언젠가 여기서 살짝이라도 툭 건드렸을 때 무너지기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주식의 격언, 명언 같은 게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뻔하거든요. 뻔한 내용인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지금 좀 예시로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파는 주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제 주체나 내용 자체에서 사실상 이 거대 자본과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서 얘네가 언제부터 매집을 하고 이제 언제 엑시트를 하면서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흔적을 보면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흔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움직임과 거래량의 상관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떤 힌트를 조금 가져갈 수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을 지금 모의투자 대회를 벌써 3주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분석적인 내용이나 팩트 기반으로 일단 좀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의 증가예요. 결국에는 사실상 기나긴 횡보 구간 지금 이런 구간대를 우리는 과거에 이제 나왔을 때는 여기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이러다가 떨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구간이 현재 와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템포 쉬면서 다시금 여기서 매집을 하면서 조정 구간을 만들어줬구나. 여기 이렇게 기나긴 지금 횡보 장세가 중심 정도가 지금 긴 매물대 형성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큰 세력이 들어와서 길게 매집을 하고 여기서 주식수를 확보를 길게 가져간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장세로 바뀌는구나. 그럼 이렇게 끌어올리는 단계에서는 어떤 성격을 보여주냐면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상승에 대한 추세나 내용 자체 강력하게 받아주면 줄수록 어떻게 보면 양봉을 그릴 때마다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하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우리가 이제 이 주가나 움직임에서 이제 과거에 대한 내용 데이터를 백테스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과거에서도 이랬기 때문에 역사적인 하락 그리고 역사적인 큰 엑시트 이후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재미없었던 구간대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도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또 어떻게 또 바라볼 수가 있느냐? 현재 지금 일단 고점 부근이고 엑시트를 하는 구간대에서 보통 만들어지는 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기업도 아니고요. 3조 달러가 넘는 이런 엔비디아. 그러면 우리가 지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M7에서도 지금 상위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에서 아나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내가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100조만큼 갖고 있다. 주식을 100조만큼 갖고 있다. 이걸 한 번에 갑자기 이 물량을 쏟아내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네. 이거는 애초에 뭐 대주주가 일부 청산을 한다. 이미 공지를 하고 공시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간에 나눠서 이렇게 청산을 하겠다.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나 100조 정도 있고 앞에서 많이 벌었어. 나 이번에 그냥 바로 이거 다 지금 이 가격에서 그냥 무조건 팔고 떠날래.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사실 우리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액이 사실상 뭐 1억 미만, 1,000만 원 미만에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1초 만에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본장이나 이 시간대에서는 체결이 되는데 막대한 주식 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이 주식을 판다라는 거는 사는 주체가 있어야 사고 팔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놓는다라고 하면 사는 입장에서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나 이 가격에 살라고 메리트 있는데 이렇게 던지는 물량이 많아져? 아, 나 안 살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안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수요가 없으면 공급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주식도. 그럼 여기서 한 번의 물량을 정리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주가는 대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고점 부근대에서부터 이제 정리를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앞에서는 상승 추세일 때는 양봉과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면요. 여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줄고요. 지금 하락하는 이 지금 음봉이 뜨는 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요. 특이하죠. 이게 무조건 100%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 대신에 앞에처럼 여기서 신규 거대 세력이 또다시 매집을 여기서 크게 계속 가져가면서 자리값을 길게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6개월 이상에 버텨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이 6개월 기간 안에 횡보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좀 팔고 비중을 줄이고 좀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일단은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현재 구간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나머지 뭐 M7 종목들 지금 일단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뭐 지수가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무조건 꺾인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최근에 AI든 반도체든 대장격으로 해서 지금 지수를 끌고 왔었던 만큼 엔비디아가 만약에 큰 조정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수적인 측면이나 나스닥 S&P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고점을 갱신하면서 탄력을 받기는 확실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주 내용 자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이번 한 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M7 종목들 다 올랐는데 자, 엔비디아만 일단은 지금 현재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단기적인 낙폭을 가져간다 해석을 볼 수 있는데 중국 쪽에 대한 비중, 내용 자체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을 트리거 삼아서 지금 일단 좀 고점 대비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이런 내용 자체를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좀 얘기 드릴 테지만 윌로우에 대한 지금 양자칩에 대한 이슈나 내용 자체로 이번 한 주 무려 12% 가까운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11%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조금 조정을 받아주면서 지금 11%대까지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어제자 이제 18% 넘는 급등까지 가져가다가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13%대 마감을 보여줬지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M7 안에서도 지금 일단 엔비디아 하락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테슬라
구글 자체 상승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낙폭이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섹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랑 지금 컨슈머 사이클리컬 빼고는 나머지 섹터에서는 전체 다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 에너지,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얼 전체적으로 2%대 안 좋은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지수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랠리를 펼쳐나간다? 그럼 이 랠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건전한 랠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나 내용 자체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괜찮다 역시 M7이야 하고 지금부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굉장히 지금 크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좀 잠 못 자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12월, 1월 달까지는 일단 좀 눈에 띄는 조정이나 내용 자체 때 언제든지 내가 팔고 떠나겠다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모니터링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M7 종목은 다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만 중국 이슈로 인해서 낙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양자칩 이슈로 인해서 이번 한 주 11%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랠리가 건전한 랠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자세히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번 주 물가 지표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CPI의 경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다음 날 발표된 PPI의 경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물가 지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일단 물가 지표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예상치에 지금 일단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나스닥 급등을 또 보여줬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요일자 정말 숨도 안 쉬고 올렸어요, 아나운서님. 수익을 단발적으로 내긴 했었지만 고점을 갱신하면서 10시 30분 지표 발표 이후서부터 그리고 본장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단발적인 큰 급등은 아닌데 꾸준히 계속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고점 갱신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본다라고 하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2.7%가 나와줬는데 전월 대비 기준 2.6% 대비 0.1%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가 2.7%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코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3.3% 나와줬고 이 내용 자체가 전월치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0.1%라는 헤드라인 쪽에서의 지금 단발적인 살짝의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보여주긴 했었지만 이거 예상치에 부합하고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내용 자체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또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 이번 한 주에서 가장 또 크게 포커스를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여기에 대한 우려 내용들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적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나 내용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에 조정받았었던 이유 자체는 뭐였냐면 설마 지금 이제 12월 금리 이제 결정이나 내용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과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이 12월 점도표나 내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나 연준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CPI나 이 PPI 물가 지표에서 어마무시한 큰 충격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나 내용 자체가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려로 인해서 제발 너무 많이 오르지 말고 떨어지지 말자 이 내용 자체에 있었는데 딱 그 내용 자체에 부합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최근에 지금 일단은 4개월 동안에 5개월 동안에 지금 나와줬었던 데이터 대비 기준으로 살짝의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좋은
좋은 데이터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고차랑 중고트럭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엔 영향이 없더라도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년 점도표의 하단 자체를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전망 자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연말 랠리에 대한 결정권 내용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12월 FOMC로 일단은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폭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소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실 CPI 때 끌어올렸었던 장세 자체가 지금 살짝 주춤을 하면서 PPI 지표 발표가 나와주면서 눌러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자, PPI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전월주 2.6%, 예상치 2.6%였는데 3.0%대 가져가면서 대략 큰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근원 코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3.4% 기준으로 예상치 3.2%를 뛰어넘는 높은 물가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 자체는 생산자가 가져가는 물가, 느껴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고 나서 그게 가공이 되고 만들어졌었던 최종 재화를 우리가 그거를 사고 팔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또 따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 수입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았었던 비중 그런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우리가 사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영향이 적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중국 자체가 값싼 물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뭐 우리나라도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지금 일단 돌파를 하면서 수출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쪽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6개월 선행 지표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내용 자체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미국 내 데이터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시금 반등하는 추세가 나와준다. 이거를 우려했어요. 만약 CPI 때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 큰 하락폭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느끼는 시간도 길고 그 사이에 연준이 취하는 액션 그리고 이제 다음 트럼프 2기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행 지표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우려를 포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크게 눌림이나 내용 자체는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낙폭 자체를 키워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 자, 24만 2천 건으로 다시 12월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청구를 많이 한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 내용 자체 청구를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는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실업을 했기 때문에 청구 건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우리가 실업률의 지금 증가나 내용 자체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하는 내용 자체는 실업률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내용 자체는 사실상 타이트한 고용이나 내용 자체가 풀리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또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또 안 좋은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고용 둔화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양방향성 해석 자체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부추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이나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으로 지금 좀 넘어간다? 그럼 12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PPI가 다시 반등을 하는 내용 자체, 그러면 고용 둔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앞에서 너무 타이트했던 고용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고용 둔화가 계속 지속되고 거기에 따라서 PPI가 반등하고 CPI마저도 지금 끈적이게 버틴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전조 증상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에 대한 우려로 지금 일단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현재 지표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분석한 결과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지금 계속 고가권이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조정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앞에서 지금 엑시트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전혀 엑시트를 할 만한 기준점이 없는 거죠. 주가의 하락이나 내용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나온 자체가 뭐냐면,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겠다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데 우려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8월 달에 블랙먼데이를 거치면서 어마무시한 낙폭을 한번 좀 보여줬었잖아요. 그때 우려가 뭐였었죠? 경기 침체였어요. 안 나오는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 자체나 지표나 내용 자체는 건전하고 이런 결과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12월 결과 지금 현재 페드워치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 지금 25bp 추가적으로 지금 12월 달에 인하 가능성 자체가 지금 96%예요. 지금 일단 일주 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70%대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우리가 이제 12월 기준으로 18일이에요. 18일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18일 기준으로 다음 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상 변하지는 않는다. 결국에 점도표나 내용 자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데이터나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부추기는 만큼 12월, 1월 초까지는 그래도 미증시 견고하게 버티면서 현재 자리값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큰 세력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힌트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릴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일단은 홀딩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또 연말 랠리 결정권은 12월 FOMC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산타 랠리 시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까지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대기업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 저희 주잘백의 특별 과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판 배달의 민족, 쿠팡 라고 볼 수 있는 도어대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각광을 받았던 언팩트 관련주 중 하나였는데요. 도어대시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식 배달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 바쁜 사람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국민 음식 배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라이징 스타 브랜드입니다. 네, 도어대시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설립일은 2012년 10월입니다. 설립자는 토니 씨라고 합니다. 도어대시는 문이라는 뜻의 도어와 황급히 달려감의 뜻을 가진 대시의 뜻을 가진 합성어로 문으로 질주한다, 즉 빠르게 배달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4,000개의 도시에서 39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이면서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면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무려 1,800만 명의 사용자와 100만 명의 배달원을 확보하면서 고성장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또 팬데믹 국면에서는 극적인 반사이익과 함께 공모가 대비 2배가 넘는 성장성을 보여줬는데요. 2017년에는 배달량이 약 2배가 증가했고요. 미국의 탑 100 레스토랑과 약 90% 이상 제휴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8년에는 회사의 로고를 바꾸는 등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 속도와 신뢰, 효율성에 중점을 둔 브랜드로 방향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도어대시가 큰 성장을 이루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적인 포인트로 짚을 수 있는 3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 품질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은박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보온성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음식 배달의 퀄리티를 유지시키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로봇 배달 서비스인데요. 이 옆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그 로봇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3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은 사람이 아닌 이 로봇이 배달한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배달원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식기 전에 음식을 받아볼 수 있으면서 편리하게 주문을 하고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주목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건강보험 혜택인데요. 대시어라고 부르는 배달원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는 도어대시입니다. 10만여 명의 배달원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면서 배달원이 도어대시 브랜드의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달원의 업무 만족은 고객 서비스로도 이어지면서 튼튼한 고객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도어대시는 미국 내 가장
가장 큰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북미 캐나다를 접수한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의 최근 실적과 주가 분석은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대시 일단 좀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인데 사실상 제가 이것도 한 3년, 4년 전 코로나 때 이후서부터 워낙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좀 폐쇄적인 움직임이 좀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또 배달이나 내용 자체 외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달을 시켜 먹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성장을 좀 생각을 했었지만 미국의 환경이나 내용 자체에서 조금 단계적으로 발전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가나 내용 자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최근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한번 좀 볼게요. 그래도 이제 좀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좀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메리트나 이점 자체가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식지 않게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나사의 기술을 통해서 그 은박지를 안에서 이제 감싸면서 어떻게 보온에 일단 좀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원들한테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다? 그럼 배달 기사 입장에서도 사실상 충분히 이 회사에서 내가 충분히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다니고 싶은 내용.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정보나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달원 분들의 이제 좀 그런 복지나 내용 자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일단 최근 실적을 좀 일단 같이 볼게요. 총 주문수 같은 경우 이런 좀 배달 내용 자체 우리가 이 매출이나 이런 내용들 자체는 각각의 기업들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나 이제 판매하는 내용들 자체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실적이 중요한 반면 넷플릭스, OTT 같은 경우는 정말 구독자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구글 같은 기업은 광고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네는 뭐냐면 주문수가 중요하겠죠. 그럼 배달의 민족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주문수 전년 대비 18%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는 얘네 그냥 실적 자체가 여기서 녹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주문 금액 역시 전년 대비 19% 증가. 주문수와 금액 대비 지금 일단 비슷한 성장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그래서 전년 대비 25%나 증가. 우리는 실적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재무제표 회계사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세세하게 이 내용에 따라서 보기는 굉장히 좀 놓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그래도 간단하게 기업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판단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이 성장성이 꺾이냐 아니냐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얘는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이익 자체도 상장 이후 첫 1.62억 달러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첫이라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 이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면서 흐름 자체가 좋다. 그럼 주가 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배달 평균 시간 단축, 플랫폼 내 이제 상품 선택지가 증가되고 레스토랑 배달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상승, 모든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레스토랑 카테고리까지도 확장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여러 가지 어플들이 많잖아요, 아나운서님. 뭐 캐치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식당 예약하는 어플도 있고 거기서 뭐 밀키트도 팔고 그런 셰프들의 뭐 밀키트도 팔고 이렇게 좀 어플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진짜 뭐 만들기만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의 니즈를 맞췄을 때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것도 콜라보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면 또 더 많은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이런 어플이라는 장점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더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속적인 성장세 주목 월가에서 그래서 목표가까지 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월가 입장에서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 괜찮다 표현을 하면서 목표가를 올려준다.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수급 자체를 더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달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뭐 남성을 위한 지금 현재 꽃배달 서비스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미 충분히 나와주고 있죠. 뭐 편의점, 꽃배달 요즘은 어플에 들어가 보면 진짜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명품 전자기기 뭐 할 것 없이 안 해주는 게 없습니다. 편의점 따로도 배달이 되고요. 이거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캐나다 사업 확장에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월마트랑 협업을 한다. 정말 지금 뭐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좀 매력적인 종목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자, 주가 분석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좀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너무 빠르다. 일단은 미국 자체 기준으로 우리나라처럼 좀 땅이 작다라고 했었을 때는 확실히 이 성장이나 내용 자체가 빠르게 받쳐주면서 괜찮았었지만 이때 당시에 본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던 이유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타겟을 보기에는 사실상 성장이나 내용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이후서부터 247달러였었던 게 40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의 반토막 이상까지도 났었어요. 이때 당시에. 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상승했었던 게 벌써 이전에 일단 낙폭 대비 기준으로 거의 80% 가까이 지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데이터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현재 자리값에서 정말 좋은 타겟 자리값 내용 자리로 설명드리면 206달러. 현재 17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6달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30달러 정도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렇게 고점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률이나 내용 자체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한 15%에서 20%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상 채널 라인 때 반등 자리값, 눌림 자리값도 앞에서 잘 맞춰줬었고요. 여기 구간대에서 상승 가능성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할 때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아나운서님. 저는 어쨌든 선물 대행을 가져가면서 단타 데이 트레이딩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떠한 투자나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 자체 니즈가 뭐 사실 계속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들을 막 계속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사실 이제 선물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돈이 여유 있게 돌아다니는 걸 못 봐요. 차라리 손실을 보고 말겠다고 내 수중에 이런 거죠. 내 전체 자본이 1억이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하면 5천만 원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최소 생활비 내가 앞으로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뭐 3개월, 5개월 정도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남겨놓고 현금 흐름 자체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어디 투자할 데 없냐? 어디 단기로 볼 데 없냐? 아니면 좀 괜찮은 뭐 종목 없냐?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는데 그것도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매매 중독이에요. 매매도 도박처럼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괜찮다 내용 자체 분석이 있고 내가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계속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냥 전체적인 큰 변화에 따라서도 크게 손실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손절을 하고 시장을 떠나고 정말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단기적인 투자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교육이나 내용 자체에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아나운서님.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최근에 이제 이슈나 내용 자체 우리가 좀 AI 관련 그리고 이제 연말 랠리에 따른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제가 5분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QR로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혜택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QR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데스의 최근 실적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도어데스의 최근 실적, 총 주문 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주문 금액과 매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주목하고 월가 목표가 상향됐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사업 확장도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안정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로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어데스의 자세한 투자 전략, 또 외에 다른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을 봐야 하지 않아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술주들 대부분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면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기술주 중에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오라클과 어도비가 있었는데 이 기업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상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상위 놓여져 있는 기업들을 지금 분석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다 고점 갱신했어요. 테슬라 그렇게까지 지지부진했다가도 지금 신고가 갱신하면서 최근에 더 날아가고 수급 쏠리면서 계속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고점을 쫓아 들어가면 사실상 한번 눌릴 때 너무 아프거든요, 아나운서님. 한번 눌릴 때 10몇 프로, 20%를 견뎌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못 버티고 손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이나 내용 자체 우리가 눌림목 매매라는 내용 자체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분석이나 자동 매매, 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발전했었던 결과도 다 고점을 갱신하면서 돌파 매매에서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일 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좀 실적 발표나 내용 자체에서 좀 빠졌는데, 자, 오라클 실적 같은 경우는 EPS 예상치 하에 보여줬고요. 매출 자체도 예상치 하회를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일단 좀 안 좋은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라클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꺾이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꺾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단은 거의 200달러 수준에서 지금 일단 한번 단발적인 낙폭 자체가 좀 크게 가져가면서 한 6%대 낙폭을 보여줬었고 이게 이제 170달러 이제 사실상 10몇 프로 정도는 고점 대비 이제 좀 하락폭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결과값에서 그래도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파동 구간대에서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 때 두 가지 그리면서 채널링을 지금 좀 그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다. 가장 가파른 지금 일단은 가속 추세 라인대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채널 라인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을 보여줬을 때 다시금 재차 고점 갱신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이런 구간대가 눌림목 매매거든요. 앞에서도 주가 바닥 눌러주고 밴드 바닥 터치하는 이런 구간대마다 눌림이니까 현재 구간대에서부터 좀 타이밍을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값이다. 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재 우리가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기술주 이런 상승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상승을 가져갔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방송에서 아나운서님 교육 시간 때도 오라클을 한번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얘네가 지금 단기적인 악재나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 내가 이거 물리더라도 눌러주면 싼 가격이면 사야지 이런 거예요. 제가 명품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명품이 갑자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서 10% 20% 할인해요. 살만하죠. 50% 할인해요. 더 살만하죠. 60% 할인해요. 더 살만하겠죠. 왜? 그 가치는 변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낙폭 크게 보여주면 그때마다 산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내가 여윳돈을 좀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도비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좀 충격을 좀 크게 보여줬거든요. 자, 일단 매출 자체는 지금 일단 전년 대비 기준으로 일단 좀 증가를 보여줬지만 EPS 4.81달러로 둘 다 시장 예상치를 일단은 상회를 해줬습니다. 대신에 좀 안 좋았었던 내용 자체가 뭐냐면 가이던스가 이제 좀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하회를 좀 보여줬어요.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를 이렇게까지 떨굴 필요가 있냐? 저조한 가이던스로.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에 대한 이제 경쟁자가 등장을 했죠. 오픈AI랑 런웨이. 그래서 어도비의 실적 내용 자체가 이번에 가이던스가 떨어지면서 어제자 주가가 무려 13%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최근에 횡보장세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박스에 대한 자리값에서 바닥 자리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매매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저점을 이탈하는 내용 자체의 추세가 조만간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리스크는 커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때 좀 한 번 더 타이밍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지연정 오히려 지금 타이밍보다는 이렇게 13%나 급락을 보여줬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는 일단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값에서는 일단 조금 타이밍을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430, 440 정도 자리값에서 지지를 보여준다. 이런 자리값들은 지금 그래도 지지나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라클이나 어도비 같이 이렇게 좀 단발적인 눌림을 가져갔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매집 타이밍으로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발적 눌림을 보이고 있는 오라클과 어도비의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쳤던 두 기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글 양자칩 윌로우 발표와 테슬라 중국 판매량 급증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자칩은 AI에 이은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글이랑 테슬라 이슈가 지금 일단은 좀 잡혀 있죠, 아나운서님. 자, 일단은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형 윌로우 양자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자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어렵다. 이 해석이 어렵다가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실사용에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앞서간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AI도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죠. AI 같은 경우는 지금 챗GPT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우리가 지금 실사용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반면 일단 뭐 양자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일단 좀 가져가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영하 100도씨에서 이게 일단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양자에 대해서만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존 슈퍼컴퓨터로 지구 역사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연산을 단 5분 만에 해결한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연산이 길었었던 내용들, 그래서 최근에 가져갈 수 있었던 우리가 OTP 보안 같은 경우가 단 1분, 30초, 뭐 10초 만에도 뚫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문제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보안마저도 사실상 뚫릴 가능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일단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을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는 벌써 몇십 년 동안 발전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 발전이 어떻게 이끌어졌냐면 지속적으로 그냥 이 슈퍼컴퓨터가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가져갔었을 때 연산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 연산을 빠르게 한다 뭐냐면 1번부터 30번에 대한 문제를 차곡차곡 1번부터 가져가면서 이거를 빠르게 단축을 하는 거죠. 30분 만에 풀 거, 10분 만에 풀고 5분 만에, 1분 만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인데 양자는 이 연산을 찍어서 한 번에 쫙 1번부터 30번 동시에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내용 자체가 연산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 양자에 대한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양자 오류 내용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구글에서 이번 한 주 기준으로 12%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유 자체가 이런 오류 자체를 지금 일단 30년 동안의 이 난제를 어느 정도 일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에 대한 급등을 보여줬다. 대신에 아직까지는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현재 내용 자체에서는 단발적인 이슈 급등으로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중국 판매량 내용 자체 충분히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고가 갱신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자, 테슬라 차트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지금 좀 설명을 하면 당연히 중간에 지금 단발적인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600달러 부근대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00 가기 전인 490에서부터 한 1차 청산 그리고 600짜리 값에서 올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로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구글 역시도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휩소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이 구간대 지금 단발적인 낙폭으로 지금 바닥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중 자체를 여기서 좀 많이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먼 미래에 양자에 대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단발적 이슈 정도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영상 준비해봤으니까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바라보고요. 자, 49자리값 매도 체결. 야, 이거 바로 잡히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자, 81자리값 커팅. 자, 49 기준으로도 100틱은 열려 있습니다. 382자리값. 다이렉트로 간다 내용 자체면 지금 일단 750까지 노려보는 자리값. 자, 801자리값. 자, 일단은 터치 나와주고요. 자, 올청 자리값 751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51 올청대기. 자, 382자리값 결국에는 그대로 다이빙 하네요. 자, 775.
자, 이왕 간 김에 그냥 끝까지 가자. 한 번에. 자, 773까지 보여줬고요. 55, 753. 자, 두 틱. 자, 751 터치,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보여주고 있고요. 자, 41자리값 매수 체결. 자, 41자리값 기준. 자, 29자리값 커팅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자리값 매수 체결. 자, 550까지. 자, 일단은 갭팅 나와주고 있고요. 정고 돌파 가져왔기 때문에 최소 지금 559자리값 내용 자체는 우리가 본절 자리값으로 일단 좀 20호 자리값 확보. 오늘자 멘징 자리값 20호 확보까지는 가져가고 1총 자리값 확보 보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구간대가 지금 현재 618. 요 구간대에서 확실히 지금 좀 저항받아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좀 더딘 부분이 있어요. 확실한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좀 움직임 무빙 좀 아쉽습니다. 자, 79 터치하면 800불로 마무리 가져가고요. 자, 확보 지금 고점 돌파 계속 확보 가져가면서 최대 670까지 좀 더 욕심내는 자리값입니다. 뚫어버리네요. 자, 79자리값. 자, 일단 터치하면서 자, 8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1 자리값 매수 체결. 자, 701 기준. 자, 89자리값 커팅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07까지. 자, 이전 자, 역사적 고점 레벨 때 깼고요. 밴드 상단이다 보니까 한번 좀 조정 장세 만들어지네요. 자,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한번 또 자, 단발적인 갭팅 나와주고 있고요. 자, 709까지. 자, 714 좋습니다. 자, 719자리값. 자, 울청 가져가면서 앞에 컷만 쪽에 멘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호만 먹어볼게요. 자, 717, 718.25. 자, 두 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오버해서 가져가지는 않고요. 자, 일단 20호 자 가져가면서 자, 4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루드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일단은 여기 구간대에서 수렴 형태를 가져가면서 일단은 상단 자리값 돌파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왜냐면 이 밑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오펙 플러스에서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추세를 가져가면서 얘가 60, 40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상 조금 불가능했었던 일이다. 지금 이미 지금 3거래일 전에 목요일, 수요일 날 기준점으로 다시금 70달러 값을 안착을 하면서 돌파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대한 돌파 내용 자체 임시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이 지금 딱 매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추세 돌파하면서 지금 일단 상승 흐름 자체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는 최근 추세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상승 흐름 자체를 더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중간중간 마디값을 지금 체크를 하면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71.50 자리값 한번 걸릴 수 있고요. 당연히 72.84달러대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고점 77달러대까지 다음 주 힘 있는 움직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렴 형태 이탈에 대한 내용 자체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가 아나운서님 제가 틀렸습니다. 최근에 일단 좀 안 좋았었던 내용 자체 제가 26,095자리값 이 자리값에 대한 중심값 언더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언더를 잡아주고 나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추가 하락 이탈을 못했어요. 하락 이탈 못하고 네. 이 자리를 또 강하게 돌파를 보여줬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고 돌파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2,770 그리고 신고가 갱신까지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 계속적으로 좀 더디긴 하지만서도 우상향으로 22,300대까지 지속적인 매수 관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단발적인 저항 내용 자체 받아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21,400대 언더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인데 구리 같은 경우 지금 일단 다시금 고점 갱신하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기준으로 고점 갱신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기준으로 고점 갱신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앞에서 추세 라인 때 이제 막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다시금 확실한 돌파 4.3 이상 돌파 확실하게 보여
보여주면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크루드 오일은 상승 흐름이 더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도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